하면서 무슨 얘기 한 적이 있었냐면 사진 시대 이전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 그림을 그리던 시대에는 장소가 이동되기 좀 어렵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 이게 그 지문이긴 한데 좀만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이래요. 잘 들어봐봐. 자, 그림을 그리던 시대에는 당연하게도 그림은 대량 생산품이 아니에요.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작가가 시간과 노력을 엄청 들여서 뭘 그린 다음에 그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거야. 특히나 부자들한테. 그러면 잘 생각해봐봐. 이 풍경은 여행이 뭐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잖아, 중세 시대는. 그러니까 이 풍경은 누구만 볼 수 있는 거냐면 그 지역 어딘가에 사는 그러니까 부자, 귀족만 이 풍경을 볼 수 있는 거야. 실제로 가서 볼 수도 있지만 그림으로도. 이해됐지? 그러면 장소는 멀리 못 가네. 이해됐죠? 그런데 사진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찍기만 하면 돼. 됐지? 이게 뭘 만들어내냐면 이 그림을 대량 생산할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유럽의 풍경이 미국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장소가 멀리 움직인다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알겠죠? 대량 생산과 그리고 이 그림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어쨌든 노력과 품 이런 거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문 한번 볼게. 자, 얘는 오답률 2위예요. 84.2%야. 자, 이거에 근거해서 보자. Prior to photography. 자, 사진 이전에 이랬으면 무조건 그림이야. 알겠지? 그림의 시대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자, 그림 시대에서는 어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Why are painters? 그래서 페인터들이 나오는 거지. 화가들은 have always lifted a particular place out of their dwelling.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그들의 거주지에서, 이거 거주지 정도가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늘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lifted, 옮겼어. 뭐를? 특정한 장소를 out of their dwelling. 그들의 거주지로부터 옮기긴 해왔어. 알겠지? 장소의 이동이 있었던 건 사실이야. 알겠죠? And transported. 그래서 그걸 전송했어. 어디로? them elsewhere. 어디론가 보내긴 했지만 while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런데 그림이라는 건 결국 were time consuming, 시간을 굉장히 잡아먹는 작업이고 to produce, 생산하기 위해서 relatively, 비교적 어려워요. 뭐가? 이 전송되기가 and one of a kind, 그리고 어떤 거냐면 one of a kind, 유일하다. 이거 래퍼들 맨날 자기 랩 가사에 자주 나오거든. I'm a one of a kind. 이 얘기가 뭐냐면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림은 만들기도 어렵지만 만들어서 이거를 전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송이 어렵고, 심지어는 유일한 거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는 건 맞아. 그 특정 장소를 그렸으면 그거에 대한 풍경을 여러 곳으로 보내는 건 맞지만 그게 멀리 보내지도 못하고 파급력이 적다 이 얘기야. 알겠지? 계속 얘기할게. 그래서 난 처음에 이렇게 딱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림의 속성으로 인해서, 내가 밑에 옆에다 적을게. 그림의 속성으로 인해 장소가 풍경화 중심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장소가 멀리 못 가. 근데 이걸 이렇게 다르게 보면 영향력이 적은 거네요. 내지는 파급력이라고 쌤이 설명할게. 파급력이 적은 편이에요. 사진에 비해서 그림은 파급력이 적어요. 야, 만약에 사진이 없었으면 오르세 미술관이나 이런 데 있었던 유명한 작품들, 예를 들어서 파리에 있는 모나리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 모른단 말이야. 다들 모나리자 그림이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 근데 너는 실제로 그림 본 적 있어? 없지? 다 사진 본 거지? 사진이 없었으면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있는 줄도 몰라.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진 이전 시대의 그림만 보자면 영향력이 낮은 거죠. 파리 사람들만 알겠지? 심지어 그 파리 한복판에 사는 놈들만 아 모나리자가 너무 좋아 이렇겠지. 아마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 모를걸? 이해돼? 그래서 난 영향력 파급력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뭘 생각했냐면 영향력 파급력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얼마 전에 우리 배웠던 범위예요. 범위가 영어로 뭐야? 이것도 얼마 전에 재미난 거 했었잖아. X, A야, E야. 자, 요거 장난이 계속 진행될 거라 알겠지? 그래서 요거 잘 외워놔야 돼 얘들아. 항상 써보면서 외우시길 바래요. 됐지? 우리가 아무리 서술형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단어를 외울 때는 반드시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단어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이해하고 아 이게 뭔가 헷갈리는구나를 이제 긴장할 수 있으니까. 자, the multiplication photographs. 자, 사진에 있어서의 이런 다면화 정도로 이해할게 쌤이. multiplication이니까 원래는 multiple 하면은 다채로운, 다양한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복제로 이해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면화 내지는 복제야. 사진의 복제성은요. 복제성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especially take place. 특히나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take place 하면 일어나다, 발생하다.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halftone plate. 야, halftone plate가 뭔지 몰라. 뭔지 모른다고. 알겠지? 이거 굳이 해석하자면 반톤짜리 판이야. 몰라 나도. 알겠니? 몰라서 그냥 하프톤 플레이트가 도입된 이후로 발생했었던 사진의 복제니까 사진은 왜 복제가 가능하냐면 하프톤 플레이트가 만들어져서예요. 이해되니? 저게 나도 뭔지 몰라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1880년대에 That made possible the mechanical reproduction. 그런데 이게 너네가 뭔지 모르니까 설명할 거거든. 잘 봐. 하프톤 플레이트가 뭐냐면 그건 뭘 가능하게 했냐면 기계적인 복제를 가능하게 했대요. 여기서 기계적이라는 건 공장에서 혹은 어떤 여러 이런 기계를 통해서 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프톤 플레이트가 뭔지 모르니까 이거 설명하잖아. 근데 이 뒤에 대시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 위에서 멀티플리케이션은 하프톤 때문에 가능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사진이 복제가 되는구나가 핵심이지. 그러면 위에 있는 거랑 여기서 한번 끊길 수 있지 않냐? 맞지? 위에는 그림에 대한 얘기고 밑에는 사진에 대한 얘기잖아. 그렇잖아. 근데 내가 물어볼게. 이거 ABC 가능해? 왜 가능해? 위에 뭐 나왔어? 그림 나왔지? 밑에 뭐 나왔어? 사진 나왔지? 그럼 뭐 있어야 돼? however 있어야지. however in fact 있어야 돼. 적어도 한 편은 있어야 돼. 됐어? 그래서 여기에 in fact가 있으면 내지는 however가 있어야 ABC 순서 추론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 아니면 이거 문장 맨 위로 올려도 상관없어. 이상해져. 알겠지? 그래서 답의 근거가 명확하려면 반드시 however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림이 나오고 사진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니까. 됐지?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제 복제를 하는 건데 자, 얘는 어디에서 이제 기계적인 복제가 가능하냐면 사진에서도 가능하고, 근데 어떤 사진이냐면 뉴스페이퍼, 신문이나 피어리디컬 이런 단어 잘 들어봐봐. 정기 간행물이야. 잡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책이나 혹은 광고 같은 거에 사진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진이라는 건 became coupled 뭐랑 엮일 거냐면 to consumer capitalism. 자, 소비자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랑 엮일 거야. and the globe. 그래서 이 전 세계는 was now offered 뭘 제공하고 있냐면 in limitless quantity. 자, 제한 없는 양을 전달하고 있죠. 피규어도 마찬가지로 수치 이런 뜻이고, 랜드스케이프 하면 이제 지형 이런 거고, 이벤트 이런 것들을 아무튼 여기서 피규어는 수치 내지는 특성을 해석해야 돼. 어마어마한 양으로 어마어마한 수치와 어떤 특성과 어마어마한 어떤 지형과 그러니까 풍경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벤트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which had not previously been utilized either at all.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된 바가 전혀 없는, 전례 없는 이란 뜻이겠지.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는 방식으로 limitless, 제한 없는 양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죠. 혹은 only as pictures for one consumer. 마치 뭐인 것처럼 픽처인데 for one consumer. 한 사람을 위한 픽처인 것, 오직 이런 것처럼. 근데 헤드낫이 있는 거잖아, 앞에.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는 거야. 한 사람을 위한 사진, one of a kind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양으로 무언가가 자꾸 팔려나가고 있다는 거죠. 사진의 특성이에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끊어서, 자, 위에는 그림이었어. 밑에 사진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진 얘기야. 근데 사진은 뭐랑 항상 함께 할 수밖에 없냐면 원래 사진의 특성은 기계적 복제야. 기계적인 복제는 하프톤 플레이트라는 기술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나도 저게 뭔지 모른다 그랬어. 그런데 이거에 플러스로 뭐랑 합쳐질 거냐면 소비자 자본주의라는 개념하고 합쳐져요. 그러니 이게 사진의 특성이야, 현재.
그래서 결국은 뭘 만들어냈냐면 limitless, 무한한 양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위에는 무슨 얘기야? 원이지. 뭘 전달하고 싶은지 알겠어? 밑에 얘기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통해서 결국 한계가 없어졌어. 양이 존나 많아. 근데 위에는 무조건 한계야. 원 오브 카인드야. 숫자로 대조가 돼요. 이걸 읽어낼 수 있으면 잘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 사진이 좋아. 그림이 좋아. 그러면 이거 동그라미 치면 원에 동그라미 치셨으면 되고, 근데 포토그래프는 세모 짓게 했으면 멀티플리케이션은 세모한 다음에 어디? 리미틀레스라는 단어에다가 세모 쳤으면 잘한 거예요.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야. 이 단어들 때문에. 복제가 결국 무한한 거잖아. 그렇잖아? 복제가 안 돼. 한계만 있는 거야. 그렇지? 자, with capitalism's arrangement of the world.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 arrangement 여기서 배열 내지는 정돈 이런 뜻이 되는데, 때로는 어떤 단어 쓰냐면 질서란 단어로 간혹 쓰일 때가 있거든. 이 질서라는 말이 오더야 원래는. 전 세계적으로 캐피털리즘이 그런 배열된 거야 얘들아. 이런 질서가 퍼진 거야. as a department store. 특히나 어디에서 뭐로 대변되는 이 디파트먼트 스토어니까 백화점이죠. 백화점으로 대변되는 소비자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기 때문에 the proliferation. 야, 저 단어 진짜 중요한데 봐봐. 이거 무조건 외워놔야 돼. 이거 확산이야. 뭐가 확산하고 순환할 거라는 거지. 뭐가 representation. 이거 복제거든. 물론 대표라는 단어도 있지만 present는 표현이야. represent는 재현이야. 재현이니까 우리 지문에선 복제로 해석하는 게 맞겠지. 원래 재현이야. 알겠지? 다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대표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제물의 순환이라든가 확산이 archived. 근데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저장되어져요. 어떻게? spectacular. 엄청난 광경들을 저장하고 and virtually inescapable global magnitude. 어떻게 될 거냐면 심지어는 가상적이긴 하지만 혹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엄청난 양으로 피할 수 없는 수준의 전 세계적인 규모로. 야, 전 세계적인 규모가 뭐야? 리미트레스라고. 이게 양임을 깨달았으면 잘한 거예요. 우리 extent라는 단어에 능률복화 어원편에 보면 extent라는 단어 밑에 유의어로 뭐가 나와 있냐면 magnitude가 나와 있어. 이거 좀 약간 예민한 사람은 아마 봤을 건데 magnitude가 규모, 정도, 규모, 양 뭐 이런 식이거든. 범위거든. 그래서 extent랑 똑같은 단어야 얘들아. 이거 알아놔야 돼. 그러니까 gradually 점진적으로 포토그래프. 그러면 gradually는 끊겨도 말이 되지. 이미 포토그래프들이 한번 나오고 이제 앞으로 심화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자, 점진적으로 포토그래프는 became cheap mass produced. 어떻게 될 거냐면 점점 더 값비싼, 됐죠? 싼 mass produced. 엄청난 양의 대량 생산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세모지. 맞지? 물건이 될 거예요. That made the world visible. 세상을 갖다가 좀 더 보여주고 aesthetic, 미학적으로 보여주고 and desirable. 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어떤 미화시키는 대상이 될 거야. 근데 이건 어쨌든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현상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 여기서 장점이 나와. 얘들아. 여기 밑에는 이렇게 캐피털리즘과 복제가 함께 묶여서 리미트레스한 사진이 나왔는데 이 사진의 장점이야. 잘 봐. 사진의 장점 첫 번째는 잘 생각해봐봐 얘들아. 너네가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하는 거 구글에다가 풍경 하면은 나오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거 다 이쁜 사진 아니야? 어디 내가 풀숲이나 덤불숲에서 그지 같은 풍경을 찍은 건 없잖아. 대부분 다 이쁜 사진이잖아. 그러니까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아름다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저렴해져요. 이걸 그러니까 이 저렴하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이용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 사진을 누구나 쓸 수 있게 되잖아. 그잖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음 단어가 진짜 중요한데 형광 펜질 하나만 할래? 경험이 민주화돼요. 2번이 경험의 민주화인데 이 민주화라는 말은 다른 이상한 커뮤니티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민주화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봐야 돼. 대중적이다 이렇게 된 거야. 누구나 쓸 수 있다. 좋은 말이야. 사진의 보급은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안 좋은 게 아니야. 막상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이 이걸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옛날에는 귀족 일부만 경험하던 거를 모두가 하게 되었어.
좋은 거 아니야? 민주적인 거지. 맞지? 그래서 상업 논리가 나쁜 게 아니야. 이게 이 질문을 결국 보면은 야, 자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다. 이해돼? 자본주의랑 묶였을 때 의외로 좋은 점들이 있어. 근데 대부분 뭐랑 연결되냐면 민주주의랑 연결. 그래서 시장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한 몸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됐죠?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시장 자본주의가 없어 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려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냐면 이게 엮여 있어서. 그런 사회 있으면 얘기해봐. 다시 자본주의가 아닌데 민주화된 나라가 있나? 그걸 원했던 게 어디야? 공산주의지. 공산주의가 한 번이라도 실현된 적 있어? 없어. 그래서 없는 거야. 됐지? 반대로 민주주의적이지 않은데 자본주의만 존재하는 나라가 있어? 요거 있어. 현재 공산주의라고 주장하는 독재 국가들. 근데 그 나라가 좋아? 아니지. 맞지? 그래서 이 둘은 함께 와야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해. 경험의 측면에서는 뭐든. 알겠지? 그러니까 시장 돈의 논리가 작용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좋은 게 더 많아. 알겠지? 단점들이 꽤 있어서 그런 거죠. 됐죠? 그래서 경험들은 데모크래틱 사이즈 어떻게 돼요? 민주화되어지고 by translating 뭐로 됨으로써 번역됨으로써 그것들을 into cheap images 저렴한 이미지들로 번역하면서 light, small and mass produced 이런 사진들은 가볍고 작고 대량 생산된 사진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became dynamic vehicle 뭐가 된다? 아주 다층적인 어떤 이 vehicle 뭔가 이렇게 탈 것이 돼요. for the 되게 중요한 단어 나와 옆에 spatio temporal 무슨 말이야? 내가 일부러 이렇게 나눠놨어. 스페이시오가 뭐야? 이런 합성어는 수없이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어원편에서 배우는 것처럼 해야 돼. 그래서 그 단어장을 쓴 거야. 이상한 합성 단어 되게 많이 만들어내. 스페이시오가 뭐야? 제일 비슷한 단어가 스페이스잖아. 공간이야. 공간, 템포럴은 뭔데? 시간이긴 해. 됐지? 그러면 시공간으로 해석해도 돼. 근데 템포럴은 원래 일시적인이잖아. 으로 봐도 돼요. 시공간적인 서큘레이션, 순환을 만들어낸다. 장소가 시공간적으로 돌고 도는 거야. 그래서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근데 내가 일시적이라고 얘기한 거는 사진은 이런 대중 생산된 사진은 휘발되어서 그런 단어를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 이유 얘기는 뭐일 거냐면 사진이 휘발되기는 해. 그러니까 그 경험이 찌는 아니야. 깊지는 않아. 근데 어때? 일단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모두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제 나는 일시적인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한 거야. 야, 이렇게 보면 빈칸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얘 얘기는 결국 지금 봐봐. 그러면 밑에 얘기는 봐봐. 여기서 쭉 봤을 때 이 밑에 얘기는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사진이 얼마나 훌륭한지야. 맞지? 그럼 위에 그림은 어때? 장소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 그잖아. 그럼 그 얘기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정확히는 요거의 반대말이 나오면 되지 않아요? 스페이시오 템포럴? 됐어? 스페이시오 템포럴이 서큘레이션이 안 된다가 주제 아니야? 맞잖아. 사진 지금 위에는 그림이잖아. 그림은 시공간의 장소의 시공간 순환이 안 된다만 나오면 돼. 맞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게. 공간 및 장소의 순환이 안 된다. 가장 근접한 단어는 여행을 못 한다죠. 장소는 여행하지 못한다. 됐지? 그림 얘기라 어쩔 수 없이 뭐가 안 된다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뒷낫이 나오길래 잘 됐다고 봤어요. 마찬가지로 오답률이 84.2%지만 실제로 이 중에서 40-50%는 문제를 아예 보지조차 못한 놈들이에요. 푼 놈들 중에서 그나마 절반 이상이 틀렸다라는 얘기는 절반 이상이죠. 지금 3분의 2가 틀린 거지. 푼 놈들 중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너네들한테 상위권 애들이 이걸 먼저 풀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위권이 괜히 되는 게 아니야. 대점이 높은 전략을 잘 짠 놈들이 되는 거야. 일정 수준만 맞추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영어를 내가 1등급 나오고 싶어. 니네가 지금 100점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 나도 너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100점을 원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어. 얘들아. 완벽해야 돼. 100점. 근데 1등급이 나오는 건 90점만 나오면 되잖아. 막말로. 그럼 뭐만 하면 돼? 어느 정도 실력에 일정 수준의 실력에 전략만 잘 짠다? 1등급 충분히 가능해. 2등급, 1등급은 전략의 부재일 수도 있어. 절대평가에서는.
이해됐니? 근데 내가 이번 시험에 대해서 뭐라 그랬지? 많이 들어올 거야 재수생이. 그러니까 너네 어때야 돼? 요구하는 기본 실력이 올라가는 건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지금은 1분 20초로 내가 얘기했지만 1분 10초에 풀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아마 읽을 수 있는 지문들이 나올 거긴 해. 알겠지? 근데 그건 너네가 노력해야지 당연히. 영어 할 거니까. 그잖아? 근데 전략도 없는데 실력도 떨어진다? 그게 3등급이에요. 지금 수능에서는. 여기서 재수가 없다? 그날 컨디션조차 안 좋았다?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3, 4등급은 실제로 실력 차이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컨디션의 차이일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2, 1등급은 똑같은 애들이야. 뭐가 없다고? 전략이 있고 없는 놈이야. 근데 그 전략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그만큼 해봤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한테 맞는 전략을 짠 거잖아. 내가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가늠을 해본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와중에 100점 맞는 놈은 계속 얘기하지만 다른 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 영어라는 과목을 100점을 맞을 거다. 그럼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문과형이야. 알겠지? 문과형이면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1등급이 겨우 나올 거니까. 이해됐지? 근데 내가 이공계이거나 혹은 영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과야. 뭐 입시 정책이 다 다르겠지만 그렇다면 최소 2등급만 맞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데 1등급 맞으면 좋은 거 아니야? 면 충분히 전략을 짜보는 것도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하다. 알겠지? 영어만 주구장창 할 수 없어서 하는 얘기야.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